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지금 뭐 어제 난리죠, 난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아마 비가 조금 소강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도 오전에 좀 비가 오다가 어, 지금까지는 비가 안 오고요. 뭐 뉴스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일본에서 머무르던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한 장마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뭐 하여튼 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강남에도 또 뭐 신축 아파트에 뭐 2, 30억 하는 아파트에도 뭐 물이 들이차고 막 한다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들어가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차고 막, 참나, 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해운대 쪽도 마찬가지죠. 어 뭐 거의 매년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뭐 하면 물이 이제 범람을 해가지고 이제 들이차죠. 역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어, 해운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게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차는 어차피 지하에 주차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상이나 지하에. 그런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들이치면, 차가 소금물에 한번 절여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제 차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차가 수명이 확 짧아질 거 아닙니까? 뭐 아예 잠기진 않더라도 바닷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들이차가지고 어 차에 뭐 아예 푹 잠기진 않더라도 파도치고 하면서 막 이 물이 계속 흩뿌려지면서 막 차에 막 여기저기 막 묻을 거잖아요. 그런 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차 수명은 절반 이하가 될 텐데, 굳이 그런데 고집하면서 사는 걸 보면, 그 부산역이도 해운대 쪽에 그 마린시티나 이런 쪽은 자기 집값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기도 뭐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비싼 거는 막 40억, 50억 막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좀 그렇긴 해요. 지금처럼 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면 뭐 만조 시간하고 만약에 어떻게 좀 이 시간이 딱 시간대가 맞아진다든지 하면 이 물이 이제 수영강 쪽으로 역류를 하고 막 들이치고 하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좀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정말 뭐 뭐랄까요, 좀 흔히 말하는 이 힐링이 되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있으면 뭐 조금 비싸게 살더라도 뭐 괜찮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어, 결국에는 보면 이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만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그 꾸역꾸역 그런데 가서 살려고 하는 거 보면 좀 조금 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 뭐 내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니까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어,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용두사미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숨길 수 없는 빨갱이들의 본성,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어,
옆에서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주고 근거를 과학을 얘기하고 해도 모르겠고, 그걸 오늘 이제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오늘 극명하게 보여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그래, 그게 뭐 어젠가부터 앵커가 바뀌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 이제 이틀 동안 좀 보니까 그 앞에 했던 게 누구였죠? 윤정호였습니까? 걔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균형이 잡혀 있는 어떤 좀 그런 진행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래, 뭡니까, 오늘 나오는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은, 장해찬이, 정미경이, 이현종이하고, 저쪽에는 이제 장윤미하고, 정행돈이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디룩디룩한 볼때기가 막 오만 심술이 다 들어차 있는, 진짜. 거기다 서재현이하고, 둘이가 나왔는데, 서울 양평 관련해서, 그러니까 장해찬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사실을 얘기해줘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그래, 왜 김건희 땅이 일가 땅이 있는 데다가 종점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처음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밝혀진 거는 뭡니까? 어차피 5년 전부터 노선도 상정이 돼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예타는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뭡니까, 민간업자한테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기존 안보다는 요 강상면 쪽으로 내는 게 훨씬 경제성이든 뭐 환경성이든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이가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다시 이제 앵커가 이제 장윤미 그녀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은 말을 해. 왜 종점을 바꿨냐고. 아니, 그냥 종점을 바꾼 게 장해찬이가 바로 직전에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전부터 이 안도 상정이 돼가 있었고, 이 IC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IC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강상면 쪽으로 내는 게 가장 타당하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1분도 지나지 않았어. 왜 바꿨니 또. 와. 그래, 이거는 그래서 이제 원희룡이가 중지를 한 거다. 백지화한 거다.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전혀 들어먹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까. 야, 정말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보시듯이 이런 것들을 상대로 십선비 짓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지금 그래, 집요하게 물어뜯는 이제 인물들로는 지금 그래, 장해찬이, 정미경이, 그나마 이현종이도 조금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낫고, 그냥 제가 그러듯이 이현종이 정도는 용산에서 아마 임기 끝날 때까지 부를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 느낌은 아마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김수경이 딱 찍었는데 바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윤통이 보는 눈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그 제가 봤을 때는 이현종이는 아마 그냥 그 상태로 아마 그 끝을 낼 거예요. 그 다른 놈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마 그래 제가 말씀드린 오늘도 그래 오늘이었나? 오늘 그래 어디 뉴스에이였나? 아닌가? 어제였나? 하여튼 또 정호김이하고 그 최병무기가 또 쌍으로 나와가지고 또 와 정말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 둘 중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애를 꼽아라면 최병무기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최병무는 그래도 뭐 바른 소리 하다가 물론 결정적일 때 씨가 또 막 트러피긴 하는데 그래도 바른 소리는 많이 해. 근데 정호김인가 이년은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씨발 뭐야 흔히 말하는 중립, 기계적인 중립. 와 그러니까 이 그나마 최병무기는 그래도 어떤 사안별로 보면 진짜 바른 소리를 상당히 해요. 그런데 이 정호김이 이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개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년 지 스스로도 지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것 같아. 뭐냐면은 이 장현주 스타일이 딱 보니까 정호김이 스타일이야. 와 진짜 그 둘을 씨발 같이 같은 데다가 같은 프로에다가 그 쌍으로 옆에다 앉혀놓고 정말 기가 차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저기 정식으로 방통위가 그 이동관이가 임명되고 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진짜 아니 좀 배치를 시켜도 제대로 물어뜯을 수 있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장해찬이, 정미경이, 신지호, 전주에 그나마 조금 그래 좀 나게 김종혁이 또 조금 갈수록 좀 나아지는 게 이제 뭐야 저기 윤희근이 뭐가 맞나? 윤희근이가 아니고 그 누구야 그 윤희근이가 맞나? 윤희근이는 경찰청장인가? 윤희근이가 말고 그걔 있는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 일단 어떻든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제 그 전투력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 이게 지금 윤통이 지금 당선되고 지금 1년 5개월째 돼가잖아. 1년 5개월째. 그러면 씨발 진짜 1년 윤통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1년 5개월 지나는 동안에 그나마 좀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좀 그나마 조금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을 발휘하는 애들이 10손가락이 안 되잖아. 10손가락이. 그만큼 이 소위 보수라는 쪽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다 놓고 지금쯤 됐으면 적어도 이것들이 그나마 좀 이 뭡니까 이 빨갱이들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좀 이 분노를 하는 그런 분노를 느끼는 그런 감정이 이전부터 있었다면 적어도 지금쯤이면 이 뭡니까 115명입니까? 전원이 지금 장윤미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발라버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지금 제목에도 쓰듯이 이 진짜 막 망고들은 그냥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좀 좋은 말로 하면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옆에서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막 해도 니는 시부이라 나는 내가 어딜 간다. 이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통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100% 옳은 방향으로 지금 그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빨갱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윤통하고 완전하게 180도 반대 방향에서 국가를 좀먹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부류가 현 상태에서는 최소 35%가 된다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그 숨길 수 없는 빨갱이들의 본성,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이게 좋은, 윤통처럼 좋은 방향으로 이 포기를 모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점 이게 그래, 저도 리아라는 이름을 좀 들어본 거는 같은데, 그냥 자기가 직접 후쿠시마 1.2km까지 제가 가가지고 바닷물을 담아왔다잖아요. 그래서 일대성관 앞에서 이제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딱 뭡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은 인연이, 그럼 이거를 씨발, 뭡니까, 알프스에 넣고 정률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담수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마시라고 해야지, 씨발. 바닷물을 또 와가지고 바닷물 처먹으라고 하면, 아니, 바닷물을 갖다가, 뭐, 바닷속에서 놀다가, 어프 하다가 좀 마실 수는 있죠. 근데 씨, 바닷물 누가, 뭡니까, 컵에다 떠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냐고. 그게 정신 나간 새끼지, 그게. 그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잠수를 내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자기도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지금 자기들 말대로 핵오염수, 지금도 그 지하수가 조금씩 나오고, 분명히 나오고 있을 텐데, 거기를 지금 자기가 직접 몸소 체험한다고 들어갔잖아요. 자기들 말대로 그렇게 위험하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쉽게 말해서 그렇게 위험하다면 최소한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보트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뜯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수를 내가 들어가잖아. 잠수를. 아니, 자기들 말대로 이게 그렇게 위험한 물이면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 지금도 방사능이 핵오염수가 씨발 흘러나오고 있을 텐데. 그런데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자기들도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로 가지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공격을 안 하고 있어. 키가 잘 오르시죠. 이 관종년이 관종년. 그리고 어제 그래 국무회의 통과하고 전자결제로 통과를 시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냥 얘들은 지금 끝까지 설마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윤통 같은 캐릭터의 대통령이 없잖아요. 다 아무리 진영이 다르고 해도 대충 그래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이제 KBS 같은 경우 그렇겠죠. 이전 같으면, 아니 만약에 홍준표라든가 이런 인물이었으면 당연히 협상이 들어가지. 그러면 좀 빨아주는 방송 좀 해줄 테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다 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때가 그래 왔으니까. 근데 윤통은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마이웨이. 주변에서 누가 씨발 개같이 들고 짓거나 말거나 딱 자기가 목표한 바대로만 무조건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면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주변에서 뭐라고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는 빨갱이들하고 똑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는 뭐냐? 빨갱이들은 목표가
오로지 사적 이익에만 다 있는 거고, 자기들 조직, 자기 개인, 자기들 그 빨갱이들 조직, 그거 이익에 의해서만 오로지 직진하는 것들이고, 윤통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그것만 딱 보고 간다는 거, 그것만 다르고, 근데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수신료 분리, 사회 혼란, 시행령 공포점이 흠부소, 사회 혼란은 병신아, 뭔 사회 혼란. 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뭐, 오늘 그래, 뭐, 저 뉴스에 좀 나오잖아요. 뭐, 그, 특히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좀 혼란스럽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KBS나 이런 데서는 또 한글레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내일 그렇게 타이틀을 딸 수도 있죠. 그 시행령 공포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곳곳에서 혼란,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런 타이틀을 뽑아가지고 뭐 큰 문제라도 되느냐. 뭐 그렇게 내일 아침부터 떠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또 침소봉대하겠죠. 그래 막 관리사무소에서 막 오늘 아까 그 어디입니까 그 천여대인가 보니까 그래 뭐 관리사무소 인터뷰를 했더니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막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떠넘기냐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 한전에서는 아 내일부터 그 저기 한전에서 사람 가가지고 설명을 친절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뭐 KBS나 MBC나 뭐 한글레나 막 개마이나 막 프레시안이나 막 이런 데서는 또 난리치겠죠. 그거 봐라 지금 난리 났다고 관리사무소마다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막 아마 내일 다 같이 그렇게 개떼같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또 뜯어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 새끼들은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 없애기 위법한 개정이다. 아,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그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어려워. 헌법소원 제기. 그 자기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제 뭐 사회 곳곳에 빨갱이들이 침투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아직도 희망을 못 버리고 있어요, 얘들이. 그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게임은 결국에는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윤통을 지금 아직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윤통 그리고 한동훈 윤사단이란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어떤 부류고 막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들이 아직은 이제 숫자 쉽게 말해서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분명히 이 굴복시킬 수 있을 거다. 아직도 그 미래를 못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윤통은 얘들의 어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동훈이가 2020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했던 거 이전에 한번 제가 방송에 올렸지 않습니까? 양진영을 다 저기 수사를 하고 막 구속시키고 다 해봤는데 뭐 좀 차이점이 있더냐고 했을 때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소위 보수라는 쪽의 사람들은 거짓말 하다가도 증거를 들이대면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 빨갱이들은 증거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쩌라고 지금 딱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윤통은 한동훈이는 빨갱이들의 본성을 갖다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윤통하고 한동훈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윤통, 한동훈 그리고 윤사단은 자신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인 저 빨갱이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고요. 그 본질을. 거기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이 백성들의 습성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윤통이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개빨갱이식이더라. 당연히 또 듣다가 또 에이씨 욕을 하겠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새끼 아마 하겠지. 한심한 새끼들아. 내가 방금도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새끼 안 되는 거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병신아. 기존의 정치인들, 흔히 말하는 여의도 정치에 찌든 놈들은 너희들한테 딱 멱살을 잡힐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밀어붙이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 왜냐? 자기 개인의 영달이라든가 뭐 그때그때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목숨을 거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윤통이 그때 지지율이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벌로 들은 거야. 그 말이 맞는데.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 지지율이 연연 안 한다고? 진짜 안 하지 병신아. 지지율이 연연할 것 같으면 씨발 지금 이렇게까지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냥 더 시끄러워지다고 냅두겠냐고 병신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계속 그냥 씨발 그냥 더 혼란스러워지도록 그냥 내 말이 맞잖아. 극도의 안온이 상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도록까지. 지금 봐봐, 민주노총 총 파업한다고 지금 벌써 2주간 파업한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났잖아. 그런데도 윤통이 눈 하나 깜짝 하나. 내일부터는 또 보건 의료 노조인가? 야 시장년들아. 아니 그래 아까 뉴스 들으니까 21년도에 9월 2일 날 합의한 거 이행하라고. 그러면 시발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물고 빨았던 저기 문재인애가 다 한때 가가지고 씨발 양산에 가서 왜 안 해줬냐고 시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장년들아. 진짜 미친년들 아니야 이 쌍년들이. 양산에 가서 문재인한테 가서 이 쌍년들아 왜 안 해줬냐고, 임기 끝날 때까지 왜 안 해줬냐고 따지라고 이 쌍년들아. 왜 윤통한테 이걸 지랄이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쌍년들아. 너희들이 문재인이하고 씨발 쇼부 봐가지고 했는데 그 문재인이한테 해달라고 안 하고 왜 윤통한테 해달라고 해? 윤통은 너희들 지금 말하는 그거 전혀 해줄 마음이 없어 병신들아. 그럼 너희들이 씨발 그래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그래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윤통이 눈 하나 끔찍할 것 같냐? 그래 암 환자들이 씨발 죽어 나간다고 윤통이 눈 하나 끔찍할 것 같아? 눈 하나 끔찍 안 한다고 병신들아. 아직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 한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윤통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도 분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파업하고 하면 들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게 안 통한다니까. 윤통한테는 1년 동안 겪었잖아. 1년 동안 겪고도 씨발 그래. 아휴, 야, 그 병원에 환자가 씨발 한 1000명쯤 죽어봐라. 윤통이 눈이나 깜짝 하나. 한심한 새끼들. 그래 보세요. 남영진 이사장 한꺼번에 짜장면 430그릇 값 결제. 그거 보세요. 이게 이 빨갱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DNA. 한 곳에 자리 차지하면 버카 받아가지고 세금을 지문이 돈인 양, 지 돈인 양 막 쓰고 다니는 거.
이게 빨갱이들, 빨갱이들. 그냥 야, 찌빠 새끼들아. 이런 걸 보면, 최소한의 아니, 이게 상식 의무를 떠나서, 네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참,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만 남아있어도, 이런 기사를 보면,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하기서 아마 그 이재명이가 네 딸을 강간해도 아마 그래 축복받은 거라고 아마 할 그런 새끼들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냐.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은을 내려주셔가지고 아유 참 쓰레기들아 참. 이런 짓을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낸 돈, 세금, 뭐 어찌 보면 이게 시중에 세금이죠, 세금. 왜 세금을 이렇게 뜯겼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얘들은 항상 보세요. 그러니까 단 한 놈도 예외가 없어요. 밑에 있을 때는 온갖 가문이 있을로 주변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가면을 벗고 이렇게 세금으로 흥청망청 쓰대고 다니는 거. 아니 그래 이제 뭡니까 제주도에 또 뭐 한 2, 3일 전에는 뭐라더라 제주도 의원 중에 한 명이 무슨 유흥업소를 출입했네 기사가 나더니 오늘은 아예 이름까지 나오더라고요. 더불어강간당 제주도 의원인데 또 카드 들고 가가지고 아니 뭐 유흥업소니까 시험 뭐 의임을 했겠지 뭐 딴 거 했겠어요. 그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 뭐 법인카드 긁은 거 이런 게 나오는데도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아니 종교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 물고 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일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빨갱이 새끼들의 부정, 비리, 부패가 신문에 오르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하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씨바. 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인카드 막 이렇게 긁고 다니고 오이바로 다니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그래 들켰는데도 뭐 씨바 어쩌라고 그러는데도 최소 35%가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씨발 솔직히 이거 민도는 개쓰레기지. 개쓰레기. 그리고 망통위에서 윤석열 KBS 이사 해임 제청안 통과시켰다고 하죠. 그래 보시면 한편 KBS 이사회는 총원이 11인으로 현재 여야 4대 7 구도인데 윤이사 해임 시 5대 6이 돼 주요 안건 의결 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야권인 사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지출로 의혹도 제기돼 이사회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연관된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해서도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프로그램에서에 대한 과징금을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강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앞서 MTN은 주식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출연자가 시청자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 언론사 측에서 프로그램 관계자를 자체 징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 방통위원들이 과징금 감경에 동의했다. 보세요. 이거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정치권에서 막 이전 투구를 하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리고 소송 취하 1심 선고 확정된 조민 검찰 기소 결정만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 아들놈도 그 뭐 반납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정 여론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기소를 하고 벌을 주냐 뭐 이런 동정 여론에 좀 기대 보려고 하는 거가 분명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통이 누군데 씨발. 방금 얘기했잖아요. 얘들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온갖 죄를 짓고도 증거를 들이밀어도 지금도 보잖아요 여러분들. 뭐 씨발 어쩌라고. 깝거는 저 김남국이지 않습니까? 아니 송영길까지야 뭐 그래 586의 그 더러운 새끼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김남국이가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송영길이나 이런 거보다 더 하잖아. 뭐 처음에는 뭐 탈당하면서 뭐 죄송하다 해놔놓고 한 2달쯤 지나니까 뭐 씨발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얄찝하시거든.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기 패턴이 똑같잖아요. 뭐 송영기도 뭐 왜 왔는데 빨리 안 부르냐고 뭐 증거가 없어서 조작하고 있다고. 지금 딱 김남국이도 하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느낌 오는 게 없습니까? 왜 검찰이 검찰도 똑같은 패턴일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사단은 빨갱이들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라니까. 물론 좀 더 확실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작용을 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송영길이 같은 경우도 막말로 지금쯤이면 한 번쯤 소환할 때가 분명히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가만히 냅두잖아. 이게 그러니까 윤사단의 인물들이 빨갱이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금 판을 깔아 놓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빨갱이들의 어떤 이 범죄가 발각됐을 때 대처하는 이 패턴이 한결같잖아요. 진짜 단 1%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대응을 하잖아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판을 깔았다니까.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럼 빨리 안 부른다니까. 왜냐, 이것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놈들이고 부안무치한 놈들인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한두 번 봐가지고는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거든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딱 봐가지고 진짜 신문이 나도록 와 저것들 진짜 인간 새끼들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온갖 가짜뉴스로 계속 그러니까 이번에 이 양평 고속도로 경우도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공소시효 아마 하루 이틀 정돈 당겨놓고 기수를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번 지켜보죠. 예찬이가 또 오늘도 뭐 원희룡이 지가 뭔데 같지 않다. 정말 탄핵이야. 뭐서 이게 원희룡이도 이제 1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이제 자기도 상당히 많이 배운 거예요.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동훈이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계속 봐왔잖아요, 자기도. 그 중요한 건 왜냐면 또 원희룡이가 어쨌든 머리는 좋잖아. 학력고사 1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습 능력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나마 원희룡이가. 그러니까 아, 딱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의 그 교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 흘러나온 얘기가 딱 그잖아요. 청담동 술자리 사건하고 약간 좀 패턴이 좀 닮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실직 흘리잖아요. 당연히 얘기 다 된 거지. 야, 이 작전 다 짜가지고.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희룡이가 뭐 처음에 그래 이 얘기가 6월 29일이었죠. 불거졌을 때 뭐 국회에 가가지고 뭐 늘공어공 어쩌고 했던 거 그것도 그래도 그 작전이었던 거 그가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 빨갱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왜 말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냐? 그러니까 아니 진짜 가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아주 그 이것저것 다 빼놓고 원희룡이가 며칠 상관으로 한 일주일 상관으로 발언을 한 걸 딱 놓고 보면 분명히 이거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늘공응의 차이고 막 뭐 얼렁뚱땅 이상하게 말을 했다가 딱 일주일 지나자마자 에이씨 안 해. 트럼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이 보기에도 아니 씨발 이거 너무하네 뭐 그냥 이거 다 작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씨 아니 말이 좀 바뀌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말이 좀 뭔가 중간 단계 없이 훅 뛴 거는 맞아. 중간 단계 없이 훅 뛰어버려서 그냥. 분명한 거는 이 빨갱이들이 지금 하는 말도 일리는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원희룡이가 처음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물었을 때 그때 여차저차하다고 좀 설명을 해줬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늘공이 어떻고 어공이 어떻고 막 거의 동문서답 비슷하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고 일주일 지나가지고 7월 6일을 딱 와가지고 안 해 씨발 백지화 에이 씨발 해놓으니까 얘들이 한방 뻥 맞은 거죠. 그 자기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전 거하고 계속 비교를 해보면 지금 대통령실의 어떤 대처하는 방식이라든가 한동훈이가 대처하는 방식 그 지금에 와서는 원희룡이가 대처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빨갱이들은 빨갱이들대로 대처하는 방식들이 천편일률적이야. 이게 과연 우연찮게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이 빨갱이들의 이 하는 방식이 너무도 천편일률적이고 변화가 없으니까 이 윤석열 입장에서 엄청나게 대하기가 뭡니까 상대하기가 편한 거예요. 왜냐? 쟤들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니까 단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패턴을 보이니까 길목에다가 덫을 딱 놓는 거죠. 덫을 딱 놓으면 쟤들의 습성에 맞춰서 유도를 딱 하면은 어김없이 와서 덫에 걸려들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지금 1년 넘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상당히 빠르게 습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응수를 하면은 되는구나. 그 한동훈이한테 엄청나게 많이 자기는 이제 한동훈이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서 많이 배운 거지. 이렇게 이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 1년 동안 학습을 한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딱 이 끝나두고 자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나가가지고 얼렁뚱땅 얘기해놓고 덫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희룡 입장에서는 늘공 이상한 말 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들은 얼씨구나 뭐가 있나 보다
덥석 물은 거지. 그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쳐 씹으니까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안해 씨발 백지 와 개새끼들아. 결국에는 뭡니까? 이것도 다 원희룡이가 자기가 이제까지 이 윤사단하고 윤사단의 핵심, 물론 윤통하고도 이제 계속 대화도 하고 막 하고 또 한동훈이하고도 계속 옆에 있으면서 습득을 한 거죠. 습득을. 아 이것들 이렇게 조져야 되는구나. 그냥 늘공어공 행기 씨발로 말하라. 그러니까 덫을 놓은 게 맞아요 병신들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빨갱이들은 아 뭔가 있나 보다 뭔가 이제 물어뜯어라 물어뜯어라. 그러니까 너무 빨리 물어뜯었지 병신아. 주민설명회가 7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기도 절묘하잖아요. 일주일 전에 국회에 가가지고 늘공오공 이상한 밑밥 던져놓고 분명히 그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7월 6일 날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아내 씨발 하던 그날 주민설명회를 공청회를 할 거라고 딱 예정돼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7월 6일 그러니까 공청회 잡아놓은 날 원희룡이 에이 씨발 깽판 놓은 거지. 의도적으로. 그 양평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씨발 그래 원희룡이도 믿고 하지만 계속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잘못한 게 더 크잖아. 그 화살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양평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상대는 저 새끼들이라니까요. 저 새끼들이 사과하면 다시 할 거거든요. 그 빨갱이 새끼들이 사과하면 할 거거든요. 할 거거든요. 그럼 양평국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떤 아니든 간에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자신들의 공격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 공격해야 되잖아.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아. 이 새끼도 지금 수사 들어갔고 서울 본청에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영등포인가 그거 갔다가 지금 아마 계속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둥이 싸대면 안 된다니까. 괜히 이거 뭐 김건희가 듣고 한마디 했다가 지금 저기 누굽니까 뭐 장해찬이고 서정욱이고 신났잖아요. 막 이 얘기만 나오면 뭐 이현정이도 그렇고 막 이 얘기만 나오면 전부 그 세종고속도로 그 저기 해찬 IC 노래 부르고 있잖아. 아유 한심한 새끼들아. 그럼 누군가가 또 고발할 거야. 씨 뭐 이번에도 그래 뭐 감사원 감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뭐 세종고속도로 그 뭐야 부실 공사다. 그럼 또 씨발 그래 연기 IC 그 없었는데 그거 저기 넣는 바람에 4천억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서정욱이 씨발 맨날 떠들대잖아. 아이고 병신들아. 김동현이도 그러니까 와 진짜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김동현이 이 새끼도 딱 보면 스타일이 딱 저 누굽니까 안철수과야 안철수과 눈치 더럽게 없죠. 그럼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기 대한 노선이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안에다가 IC만 설치하자고 그게 맞다고. 와 진짜 참 안철수가 근데 지금 뭐 안철수보다는 좀 낫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 그래도 뭐 노선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빨갱이야 씨발. 그 눈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빨갱이라는 건 노선은 확실하게 지켜가잖아요. 근데 안철수 그 새끼는 뭐 빨갱이를 하려면 빨갱이를 하든가 아니면 그래 이쪽에 왔으면 이쪽으로 하든가 항상 보면 양비론이잖아요. 원희룡이도 잘못했고 이재명이도 잘못했고 저 대구 경찰도 잘못했고 저 홍준표도 잘못했고 유승민이도 잘못했고 우리 윤통도 잘못했고 이준석이도 잘못했고 윤통도 잘못했고 아유 한심한 새끼.
그러니까 이런 새끼를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딸하고 이런 것도 욕할 필요 없다니까. 아니 옛날보다는 좀 덜한데 요즘도 보니까 뭐 채널A이고 TV조선이고 그 뉴스 볼 때마다 황장수 막 그 혁명 20일 아씨 진짜 장관직이 노름판 판돌이냐? 아휴 참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했을 것.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어. 백지와 즉각 철회. 참 진짜 이런 것들이 사회지도청 인사들이라고. 참 진짜 이 전공이 왜 양평에서 나와? 전 양평군 의원 폭로. 보세요. 패턴이 똑같잖아. 패턴이 똑같잖아. 그 뭐였습니까? 그 대통령 관저 거기에도 전공이 나왔잖아요. 이게 또 봐. 안 되니까 또 결국엔 전공을 등장시키잖아. 그 얘들도 진짜 학습일 거가 없는 거예요. 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박현일 전 양평군 의원이 전공이 지난 5월 양평에 와서 지역민 20여 명과 식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박 전 의원은 1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전공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공이 왔는데 땅 이야기를 했다고 내게 말했다라며. 보세요.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공이 왔는데 땅 얘기를 했다고 자기한테 말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바로 조작한 거라는 게 딱 나오죠. 아니 자기가 그 전 양평군 의원인데 군 의원 따위가 그 전공이 와가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20명을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가 일러 바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참. 근데 여기에 또 선동되는 개돼지들이 한 40%는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러면서 양평에 있는 큰 갈비집에서 천공과의 식사가 이루어졌다. 양평 지역민들 입장으로서는 천공 같은 인사의 등장에 민심 동요 및 유언비어 확장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양평군 의원으로 지내며 이때 약 8년간 건설교통분과를 담당했다고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노선 종점 안에 대해 양평군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2017년도 1월달에 양평 시민의 소리 그 지역 신문에서 예상한 1, 2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분명히 남양평 IC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그쪽이 인구도 많고 양평읍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2030에도 이 안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 아마 이걸 갖다가 내일쯤 또 뭐 한글로 개마이 프레시안에서 또 받아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진행자가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려지게 된 것인가라고 묻자 박전 의원은 지난번에 양평읍 공리의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 수사 기소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그 사건이 확장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진 의원은 이어 당시 김여사의 땅이 과연 양평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여러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주민들 사이에서 문중 땅이 있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에 지역 토들과 여러 부동산에도 다녀갔다는 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흥아파트 사건 때부터 양평 땅 문제가 계속 거론되던 차에 천공이 다녀간 지난 5월 이후 갑자기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강상면 정점안이 되돌기 시작했더라며 그러면서 지역 부동산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됐다고 부연했다. 참. 그 보세요. 이게 본질이라니까 빨갱이들이 본질. 포기를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불에 타는 그 순간에도 포기를 안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상대로 기존의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배 두들고 배지 달고 그냥 은생활하던 이 십선비들 소위 보수 바라는 뭐 홍준표니 이런 것들이 상대가 되겠냐고요. 이런 놈들을 상대로. 그 보건의료노조내 총파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 이행 시점을 이유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 대책,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것이며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계획을 추리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2대 서울병원 등 파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 파업이 2일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 파업 지역에 집결하는 총파업 투쟁이 전개된다. 그냥 뭐 하라고 하세요. 뭐 상관없고 이 빨갱이들이 지령을 받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처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처참한 처우. 그리고 이거 그래 이철규가 오늘 뭐 어제 발언을 했다. 어딥니까? 미국에서 전 양평 군수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 변경안 반영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 보시면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가 하는 것에 어떻게든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지 않냐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거 자신이 양평경찰서장을 맡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평고속도로는 강상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처음에 종점안이 양수리로 가는 것은 양평 군민이 원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양평 사람들은 종점을 강상으로 해서 원주에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군수가 주민들 지역별 간담회를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와중에서 군수는 자기의 부인이 김정숙 여사와 선후배라면서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색을 냈고 그렇게 된 다음 안이 올라간 것이라며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뒤집어 씌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진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얘기 가장 큰 건 이것 때문입니다. 김정숙하고 선후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금방 밝혀지는 거잖아요. 금방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철규가 한 이 말은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김정숙이하고 지 마누라가 선후배 사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후배 사이기 때문에 줄을 대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무총장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변경안 검토되고 발언을 했지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특강에서 한마디 하고 이 메시지에 따라 민주당이 벌떼같이 공격하게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는 저기 안진거리가 얘기한 겁니다. 안진거리가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저 김어준이 방송에 나오고 그걸 이제 대탐사가 받았고 다시 그걸 이해찬이가 받아가지고 6월 중순에 얘기했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민노총 집단 탈퇴 금지 조합 민주주의 정신 훼손. 이거 알게 모르게 지금 민주노총 이 노조 이거 작살 내려고 지금 밑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결정문은 이 사건 의결 요청 대상인 선거관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그래 이게 뭡니까? 그 계속 문제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성 산하의 노조는 집단으로 탈퇴할 수 없다. 뭐 이런 조항.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탈퇴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산하 조합이 집단으로 탈퇴할 수 없다. 뭐 아마 그 조항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별 노조가 이제 탈퇴를 못 한다는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죠. 이게 이제 조합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방 노조위원회인가? 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원의 자격 및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며 노조법 제16조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공노, 전국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한 결의는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지겠다. 서울진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나아가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 제22조 자체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노조법 제5조는 노조조합원의 단결권 및 단결선택권, 제11조는 민주적 운영권리, 22조는 균등 참여권을 각각 보장하고 있다. 결정문은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은 탈퇴 후 다른 노조 설립 또는 다른 연합단체의 가입을 공약하는 조합원의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노조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단결 선택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법 제11조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의 보장과 더불어 민주적 운영의 보장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노조의 자주적 길이나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노조가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 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정문은 전공노 선거관리 규정은 단결 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임원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제11조에 따른 노조의 기본적 운영 원리인 민주성 원칙에 반함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문은 노조법 제22조에는 노조 내 소수자가 노조 조직과 운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선거권 내지는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전공노 및 민주노총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조법 제22조가 보장하는 노조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서는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의 반민주성이 이번 진호위 시정명령 의결로 분명히 드러난 만큼 앞으로 산별노조에 불만을 품은 개별노조의 탈퇴 행렬이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민주노조 탈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투쟁 막 윤석열 타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밑에서부터 와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못 느끼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 병신들 열심히 해 새끼들아. 날도 더운데. 그리고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많은 건 불공정. 저도 이게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가 내가 회사에서 200만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를 200만 원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를 손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까 저기 뉴스 잠깐 들으니까 또 난리돼요. 민주당하고 역시나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것도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 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논리는 이거는 실업급여가 많은 게 아니고 최저임금이 낮아서 그렇대요.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임금이 낮아서 그렇대. 임금이 낮아서. 아니 임금이 낮은 건 낮은 거고 씨발아 그러면 임금이 낮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당연히 실업급여가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무슨 개소리야. 그래 이게 빨갱이들이 얼마나 무논리로 그냥 개소리만 쳐 씹으리는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급여가 낮아서 급여가 낮은 게 문제라면 당연히 그럼 낮은 급여에 맞춰서 거기에 실업급여도 책정이 돼야지. 아니 그 급여가 낮은데 실업급여를 왜 씨발 급여보다 더 받게 하냐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고. 와 나 진짜 씨발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후다닥 후다닥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도 지금 감이 안 오지 내 얘기가. 한심한 새끼들. 북 협박과도 다 써가는데 거세진 압박 돌고 돌아 ICBM 도발. 이게 지금 북한이 쓸 수 있는 이제 카드가 이제 바닥났다는 거 아닙니까? 압박은 거세지고 있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씨발 ICBM으로 또 도발하네? 북한도 이제 지금 거의 지금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들도 이제 협박용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세요. 정영태 동양대 석좌 교수는 김정은은 핵을 통해 체제 유지를 보장받고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핵 때문에 고립을 자초하는 핵의 늪에 빠진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미국을 향해 말폭탄을 쏟아내더라도 실제 무력 도발은 전면전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미 협상 또는 위협 카드는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강화된 한미 동맹의 결과로 원점 타격을 감수해야 할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대남 군사작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다만 미국에 대한 무력 행사 대신 북한의 소행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남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도 봅시다. 보세요. 전문가가 하는 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면 더 이상 입지가 좁아지고 카드가 소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 전문가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압박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처럼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돈줄을 확실하게 끊어졌잖아요.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갖다가 완전히 다 끊어놨잖아. 그래놓고 압박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쥐뿔도 모르고 그냥 에휴 이 씨발. 그러니까 윤통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자금줄을 맥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다 끊어버렸잖아.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동작전으로. 그 상황에서 그래 놓고 이제 딱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빨갱이 새끼들하고 딱 똑같잖아요 패턴이. 그러니까 북한 놈들도 그냥 계속 야이 씨발 내가 까지고 힘 있다. 근데 뭐 네가 힘 없는 거 알아 이 새끼야. 돈 없는 거 알아. 다 알고 있어 병신아. 지금 이 북한의 행태가 지금 이 우리나라의 빨갱이들 행태하고 비슷하잖아요. 끝까지 씨 그냥 도발하잖아요. 돌고 돌아 ICBM. 이 빨갱이들 보세요. 돌고 돌아서 김건희야. 돌고 돌아서 김건희. 돌고 돌아서 천공. 돌고 돌아서 김건희. 비용신들. 윤통이 또 바로 막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 확대할 거다. 보세요. 또 봐라. 개새끼들 죽어 이 새끼들아. 이 조그만 새끼 막 하면서 막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해양 세력하고 나토, 미국, 일본하고
딱 손잡고 요 빨갱이 새끼들 다 조질 거라고 제가 1년 4개월 전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제 말대로 되잖아. 그렇게 북한하고 중국 고립시켜가지고 길들일 거라고 제가 1년 4개월 전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막 제 말대로 되잖아요. 제 말대로. 야, 찌빠 새끼들아, 내 말 잘 들어. 우리나라에서 윤통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인마 나야 새끼야. 이 방구석 평론가. 응?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새끼들아. 빨리 대가리 깨, 대가리. 한심한 새끼들. 아무튼, 뭐,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